네, 그럼 이어서 우리 교재 12페이지에 있는 명명덕 친민제시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대 중국에서 대학은 교육기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전하고 있는 책이 대학이다. 유학자들은 대학의 명명덕과 친민을 공자의 말로 여기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경문 해석의 차이는 글자와 문장의 정확성을 따지는 훈고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석자의 사상적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네, 마지막 문장 보세요. 어떻게 끝나고 있죠?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문장이죠? 이유 문장입니다. 이유 문장. 얼핏 보면 맨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장 중요한 단어인 사상적 관심이 다르다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유 문장입니다. 이유 문장. 중심 문장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문장입니다. 명명덕과 친민을 공자의 말로 여기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네, 이 글의 화제어가 뭐냐고 질문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 공자, 엉뚱한 소리 많이 합니다. 사상적 관심,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 글이 뭐에 대한 글이냐라는 질문의 정확한 답변은 이겁니다. 명명덕과 친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관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다는 거죠? 핵심어는 그 해석이 다르다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문장, 밑에서 두 번째 나오는 요 문장에 정확하게 밑줄이 그어질 수 있으면 독해를 잘하는 학생인 겁니다. 이렇게 중심 문장을 찾고 나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에서 뭐가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중심으로 쭉 서술되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을 잘 읽으면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충의 방향성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가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 단락에서 화제어 핵심을 정확하게 찾으면 이제 이걸 둘러싸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중심으로 제시문이 서술되게 됩니다. 명명덕에 관해서 두 명의 유학자가 나오는데요. 한 명은 주희, 다른 한 명은 정약용입니다. 자, 주희와 정약용은 명명덕과 친민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앞에 나왔던 거죠. 주희는 명덕을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하고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명덕을 지니고 있어서인데 기질에 가려 명덕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도덕 실천을 위해서는 명덕이 발휘되도록 기질을 교정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명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명덕을 마음의 밝은 능력이고 풀 문장을 다 적을게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밝은 능력이 맞는데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입니다. 벌써 여기에서부터 첫 번째 단락의 중심 문장을 잘 찾았으면 두 번째 단락에 다루게 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이겁니다. 다르다면서요. 뭐가 다른지 찾아가는 방식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그냥 제시문을 줄줄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명명덕은 바로 명덕이 발휘되도록 공부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정약용은 명덕을 효제자의 덕목으로 해석한다. 명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효제자의 덕목으로 해석합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뭐가 다른지 선명하게 나오나요? 제가 우리 스몽디 강의 앞부분에서 차이점 찾기에서도 수차례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사과하고 바나나를 비교하는데 사과는 맛있고
바나나는 길다. 이렇게 비교하면 이게 차이점인가요? 아니면 단순 나열인가요? 단순 나열이죠. 이거는 비교도 아닌 겁니다. 뭐가 다른지 말하지도 않은 거예요. 사과가 맛있으면 바나나는 맛이 없거나 바나나가 길면 사과는 길지 않아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비교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셨다면 요 필기도 얼마나 허망한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그래서 주의랑 정약용이 뭐가 다른데?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냥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을 뿐인 거죠. 그 뒷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명덕은 마음이 지닌 능력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인 덕목이다. 이 부분에 밑줄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말이긴 한데요. 자, 이렇게 필기를 해놓고 보면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의는 명덕이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어요. 실천이 필요 없습니다. 정약용은 명덕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구체적인 덕목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주의는 전혀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겁니다. 만약에 2번 문제에서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면 2번 문제가 14페이지에 있나요? 1번 혹은 2번 문제에서 문제 밑에 5번 선택지 밑에다가 여러분 6번 선택지로 필기 한번 해보세요. 실천 없이도 명덕은 존재한다고 주의가 말했다. OX. 옳은 선택지인가요? 틀린 선택지인가요? 독해에 따라서 이 6번 선택지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선택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제시문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그것은 이미 독해에 실패한 겁니다. 7번 선택지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주의에게 명덕은 추상적 존재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네. 독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맞는 선택지죠. 좋습니다. 제가 굳이 왜 사과와 바나나 비교 예시를 들었는지 아시겠죠? 중심 내용이 뭐냐면 다르다입니다. 다르다. 명덕과 친민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뭐가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독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변형 선택지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게 그런 겁니다. 비문학 독해에 있어서 눈만 가지고 풀려는 학생들 있죠. 눈만 가지고 열심히 왔다 갔다 문제와 제시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답이 나올 거야. 나오긴 나오는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는 변명을 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단락 가볼게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 주의도 자신이 명덕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예. 주의. 백성들도 유학자들은 백성들도 가르쳐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니죠. 제시문에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이 글의 전체의 중심화자는 뭐냐면 명명덕과 친민의 해석이라고요.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명명덕과 친민의 해석과 관련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필기해 놓으면 영혼이 없는 필기인 겁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예.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친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주인은 신민으로 해석한다. 신민이 뭐냐?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글의 방점을 찍는 지점이 다르게 됩니다. 예, 위에 게 아니라 밑에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걸 전체와 제어가 다르다니까요. 정약용은 예, 친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봅시다. 친민. 계속 이어서 읽을게요. 주인은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대학의 친민을 신민으로 고쳤다. 친보다는 신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하고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네. 친민이 뜻이 뭐냐? 신민으로 고쳐야 된다. 왜? 백성을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친민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정약용은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시죠.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제자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친민. 새롭게 백성들을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대로 두고 그들이 효제자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끈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이 어버이를 사랑하여 효도하고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의 덕행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친민이다.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제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의 글자는 고쳐서는 안 된다. 얘는 고치자. 뭐로 친민을 신민으로. 정약용은요? 아니다. 고치지 마라. 그대로 둬라. 친민을 그대로 둬라. 차이점 보이시나요? 예, 여기까지 독해를 해내면 예, 이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예,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다 풀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독해를 하면 명명덕과 친민 해석에 대해서 주의와 정약용이 뭐가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반복해 볼까요? 주의는 명덕을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본래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육하라는 거죠. 만약에 친민이 명명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을 해봐야 쓸모가 없겠죠. 이게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겁니다. 정약용은 그런 거 관심 없고 효제자의 덕목, 즉 행위를 통해 실천해야 되는 덕목을 명덕이라고 보는 겁니다. 친민은 뭐냐? 그거 하도록 시키는 거죠. 끌고 가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친민이다. 그러니까 신민이라는 단어를 고칠 필요가 없다. 친민 그대로 둬도 충분히 명덕과 친민에 대한 해석으로 충분하다라는 게 정약용의 견해죠.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주의와 정약용 모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륜 공동체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그 이상의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생각이 달랐다. 주인은 개인이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여 도덕적 완성에 이를 것인가에 관심을 둔 반면 정약용은 당대 학자들이 마음 수양에 치우쳐 개인과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덕행의 실천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보이시나요? 이제 제시문 장악이 되어지나요? 예. 이 사고 작업은 특별히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제시문이 나오더라도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 단락마다 이거 뭐에 대한 글이지?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이거 뭐에 대한 글이지?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야?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방식으로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문학 제시문 3개 정도를 풀게 되면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고도의 집중이 필요해요. 그냥 소설책 읽듯이 혹은 뭐 유튜브 영상을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서 이 핵심적인 내용이 그대로 쑥 들어오지 않습니다. 얘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찬찬히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 방식이 그저 눈에 힘주고 집중해야 돼. 집중만 하면 아니요. 질문해야 됩니다. 뭐에 대한 글이지?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것이. 네,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저절로 어떤 어려운 내용이 쑥 들어올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에서 다루고 있는 제시문들의 주제는요, 결코 만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뭐 과학 제시문, 뭐 양자역학이니 상대성 이론이니 이게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예, 이분들도 충분히 어려운 말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인문사회 예술 제시문에서 등장하는 내용들도요, 결코 만만한 게 없습니다.
매우 집중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매달락을 읽어야지만 겨우겨우 얘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건 대학교 가서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얘가 무슨 말을 하는가까지만 정확하게 읽어내면 내용 일치를 물어오는 수능 국어 문제는 다 풀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다릅니다. 네. 잠깐 끊었다가 제시문 한 개만 더 하도록 할게요.